대한민국이 초저출산 문제로 국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분기 출산율이 0.7명대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 소멸 국가라고까지 부르기에 이르렀는데요.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현재 20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년간 무려 380조나 투입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실제로 요즘 학교에 가보면 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 나눌 정도로 학생이 정말 많았고요. 14반, 15반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거의 초등학생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거의 뭐 좀비들이 저글링들이 막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은 너무 귀해서 잼민이가 아니라 잼민느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출생할 당시에는 약 45만 명 정도였는데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반토막이에요. 근데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20만 명이니까 대학이 절반 넘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대학 입학 인원도 줄이고 중국 유학생도 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출산의 추세는 전 세계적입니다. 특히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대만, 중국, 일본이 1위인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을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약 0.87명이니까 우리랑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약 1.2명 정도. 정말 이런 걸로도 국뽕을 느껴야 되나요? 정말 국뽕이 치사량까지 차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시 첫 번째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한 집값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약 한 50%가 몰려 있다고 해요. 일본과 대만도 30%가 넘지만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죠.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출산율이 낮다고 수도권 과밀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곧 도시국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좁은 땅에 인구가 몰리니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집값 상승이 저출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증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서열화, 무한 경쟁하는 문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도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짜 문제라고 봐요. 언론의 문제, 나 혼자 산다, 결혼 지옥, 우리 금쪽이 이런 언론 매체들이 이런 언론을 통해서 남녀 갈등을 조장을 하고 마치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저출산과 비혼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금쪽이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1%는 될까요? 너무 극소수의 모습만 언론에 비추어 비혼의 행복한 삶의 방식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이고 축복이고 행복이 바로 내 아이를 가지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는 원래 본능적으로 모성애, 부성애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점점 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또 모성애, 부성애를 채우려고 하는 것도 많죠. 또 저는 남녀 갈등, 특히 이제 일베나 페미니스트 같은 아주 극단적인 정치 성향들, 이런 것들이 남녀 갈등을 더 크게 번지게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율은 지금이 바닥이다, 곧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올해 2분기 출산율이 전년 대비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율도 12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결혼율은 곧 내후년에 출산율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는 의견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혼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죠. 최근에 미혼 중에 이제 40이 넘어간 남녀들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결혼의 반등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 세대에 힘들게 우리를 키우는 모습, 또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 사는 게 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혼자 가지면 결국 옆에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후회하게 되고 결혼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결혼율 출산율이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관성의 법칙처럼 그 인구수는 다시 반등하게 된다는 의견인데요. 뭐 올해 출산율 홀인율이 반등했다는 발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전환점에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수 감소도 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꼭 인구수가 많다고 그 나라가 부유한 건 아니니까요. 인도와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지만 1인당 GDP는 뭐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인구수가 적은 나라들이 더 높습니다. 인구가 많은 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인구수가 줄어들면 이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맡아주게 되잖아요. 이미 일이 힘든 뭐 농촌이나 공장, 이삿짐 센터 같은 데까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히려 구인난 때문에 이 개개인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결론과 제 생각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극복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시 출산율은 반등하겠지만요. 이제는 이 위기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 구조와 보험, 연금 등 저출산, 고령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대비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인구 변화에 맞게 그리고 유연하게 사회 구조를 변화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뭐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유례없는 급격한 성장을 이룬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다 저출산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 380조 원을 썼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정책 실패 등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아주 큰 파도이며 우리는 이러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변화에 잘 서핑하고 적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 모두요.